에브리포인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 장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봅니다. 큰 틀에서 인플레이션 부분을 짚어주실 것 같아요. 잡혀가는 인플레이션.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나왔고 또 9월에 금리 인하,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시장 얘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면 오늘의 코스닥 상승, 코스닥이 중심으로 된 상승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의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대로 가고 있는지 또는 시장과 엇나가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지금 연준이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는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는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5일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21만 8천 명 대비 둔화했습니다. 그래서 20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게다가 실업률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1% 상승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 보게 되면 3.9입니다. 결국 시장 예상치보다 강하게 상회를 하면서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업지수 중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업을 했다가 다시 취업했다가 또 실업했다가 실업급여 받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고용시장을 판단할 때는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20.7%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월 데이터를 보니까 22%가 됐습니다. 결국 또 늘어난 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기를 볼 때 특히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좀 많이 보죠. 그래서 PMI 지표를 많이 보는데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국면으로 보시면 되고 50보다 밑에 있으면 경기가 좀 둔화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난달 48.5가 나왔어요. 전달보다 하락한 것도 중요한데 뭐가 있냐면 올해 3월을 빼면요. 최근 20개월 중에 거의 19개월 동안 경기 위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용을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는 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튀었다 가라앉았다 했다라는 반복의 어떤 순간들이 연속성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데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지금의 순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시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이제 다수 위원이 공통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냉각화되고 있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하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상승하게 되는 거고 이제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자라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5%까지 올라갔고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보자면 한 2회 정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당장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4.3% 이하대를 유지하게 되면서 금리 민감도 높은 업종이 먼저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으로 치면은 바이오. 따라서 미국의 모멘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 증시도 바이오가 중심이 되는 거고 2년물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해서 4.6%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단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은 제가 드렸던 이 시장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상승 종목 수가 또 꽤나 많습니다. 지난 최근에 보여줬던 시장과는 다소 다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고 또 하나는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까지의 기조는 코스닥은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달라진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기조는 지난주 금요일 바이오 상승장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추론을 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을 좀 볼 건데 그럼 바이오 단에서 우선 움직이는 애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당연하겠지만 비만치료제입니다. 비만치료제에서 이제 방감기 증대를 가지고 이제 플랫폼 기술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성이 있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애들이 똑같이 반감기 연구하고 있는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또는 지금 위고비 전 단계인 싹센다가 이제 특허가 완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유통을 준비하고 있는 한독이라든지 블루엠텍 같은 종목도 비만 치료제로 엮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시사할 수 있는 바이오 상승의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도 미국 정부가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 기조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쫓아가는 모멘텀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장은 펩트론이고 여기서 매매를 좀 주로 하신다라면 펩트론의 어떤 눌림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고, 이 하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뷰로 보실 수 있는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비만 치료제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이제 FDA 승인을 앞둔 게 이제 랭라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 이쪽도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오게 되면 여기도 진입 가능합니다. 지금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출발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섹터로 구분을 짓자라면요. 물론 종목으로 보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게 이제 CDMO입니다. CDMO는 최근에 좋은 수주를 만들어냈던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최근에 인수합병 진행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ST팜, 바이넥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상승을 한 번씩 만들어주고 있는데, CDMO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바이오 트렌드에 또 적합되는 게 생명보안법에 대한 수혜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은 아마 올해 하반기 내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모멘텀 측면에서는 지금 단에서 출발하고 있는 위치가 많아요. 고점대라기보다는 많이 조정을 받고 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좀 예외로 보겠습니다. 먼저 출발을 해서. 그래서 각각 좀 위치는 다르지만 모멘텀 자체는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바이오 단에서 CDMO도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대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업종, 10년물 국채금리를 포함해서 단기금리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바이오거든요. 작년 12월을 기대하면 그렇습니다. 2023년 말에는 24년도 초부터 해서 금리 인하가 3번, 4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굉장히 세게 상승했던 게 바이오였거든요. 물론 24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없어지고 나니까 바이오가 좀 주춤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이 딱 작년 12월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돼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지금 딱 바이오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또는 반도체를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 반도체는 성장주의 성격만 띄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실적주의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좀 볼 수 있겠고, 그냥 먼저 출발했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기조가 좀 많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혜 가능성은 바이오 쪽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출발을 해서 바이오 중에서도 조금 더 압축을 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 펩트론 중심으로 봐주셨고, 또 CMO, CDMO 이 원격 의료하는 이쪽 원격 의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CMO, CDMO 위탁 생산하는 쪽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양호하게 또 주가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 포인트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오늘 반가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도약 준비하는 K원전 해주셨는데, 이 상승의 배경 어떤 것들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세가 될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월요일 3포인트 시간에 원전주를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겹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해서 특별한 모멘텀이 나온 게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그럼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봐야겠지만, 당연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큰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체코 수주 모멘텀이겠죠. 이 결과치가 나오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늦어도 7월 말이라는 지금 예상치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치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물론 된다라면은 앞으로 상승 기조가 좀 꾸준히 깔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 뷰에서는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첫 번째가 SMR입니다. SMR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출발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어떤 섹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전력 부족 사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가 글로벌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때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아무래도 기존의 원전,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이 수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뷰가 현재로서는 기조가 좀 깔려 있고, 그렇다라는 판단 안에서는 SMR 수혜주가 국내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여기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다수가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 가능성이 높고 주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먼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얘기를 드리자라면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 간에 IP 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텐데, 이 분쟁이 아무래도 좀 많이 끌려왔거든요. 분쟁이 좀 끝날 기미가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웨스팅하우스가 혼자서 원전을 거의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이 캐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부족한 캐파에 대한 거를 아마 팀코리아 쪽에 좀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시선이 많고, 실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팀코리아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그리고 협업을 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IP 분쟁 같은 요소는 아무래도 좀 일단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 IP 분쟁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수주에서 좀 미끄러졌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좀 풀려나가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체코 이외에도 영국, 그리고 중동, 그리고 실제 지금 폴란드 신규 원전 6개가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가 좀 유력한데, 여기도 웨스팅하우스 혼자 하지 않고 팀 코리아와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라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측면, 모멘텀적인 측면은 원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체코 수주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변동성은 단기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단 얘기 드려보자라면 제가 비슷한 얘기 좀 많이 드렸었는데,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고요. 같이 가는 게 당연히 한전 KPS, 한전 기술, 뭐 오늘 좋았던 우리기술이나 뭐 우진엔텍, 뭐 G2파워, 일진파워, BHI 뭐 많습니다만, 일단 요 정도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그랬을 때 중요한 지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세가 나올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요런 겁니다. 지금 계속 못 뚫었던 이런 박스 구간이 있어요. 과거 박스 구간이 있는데 비슷하게 다들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주느냐 또는 돌파를 못하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대체적으로 박스 상단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박스 상단 위에, 물론 한전 KPS나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단까지는 아직 도입을 못했지만 결국 상단 트라이가 하는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 기술이나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우진엔텍은 신규주라 가지고 애초에 상단에서 놀고 있었고요. 우리 기술은 이제 상단을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조정기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 좀 모멘텀은 다르지만 결국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 상단 트라이를 하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 박스 상단에서부터 보통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가의 위치에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럼 지금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면 앞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원전은 꾸준히 관심주에 넣어두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매체 보도들 쭉 보면은 이달 중순쯤에 좀 발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발표 전후로 해서 변동성은 좀 나올 걸로 보시는 거죠?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변동성이 나올 건데, 사실 들고 있는데 수익 중인 분들은 한번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결과치가 나오는 게 임박이 되면은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많이 다룰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날짜 픽스가 15일이다 하면은 13일, 14일 정도에는 한번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우리가 수주를 한다라면은 더 큰 캐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못하면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오히려 운적인 요소에 맡기는 것보다는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 소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소멸 단계가 가기 전에 아무래도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봐도 되는 이 정도 국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있고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과 이 체코 정상 간의 정상회의가 또 잡혀 있는 만큼 그 이후 즈음에 발표나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 자세하게 좀 다뤄주셨는데 예전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이 시간에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때 목표가 24,000원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돌아온 실적주 재상승 가능성은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실적주 어떤 쪽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지금 실적주라고 하면 좀 정해져 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환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고환율 단계에서 당연히 실적이 좋은 거는 수출 중심 종목이 되는 거고, 수출 중심 종목들 중에서 지금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온 애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송배전 관련, 변압기나 전선 관련 애들이 수출 데이터 계속 좋게 나오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 미국향 또는 중동이라든지 남미향 화장품들,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이 같이 가고, 마지막으로 식품입니다. 식품도 미국향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데, 여기는 종목들이 지금 6월 수출 데이터도 7월 1일에 나왔는데 똑같이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데, 발표가 됐을 때 사실은 좀 뻔하게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반영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바로 죽진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로 보시는 분들, 특히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는 종목 안에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트레이딩 보시는 분들은 이쪽은 계속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맛집 탐방하듯이 자주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종목들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배전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이고요. 상방에서 절대 안 내려오죠. 아무래도 대장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막각 바로 죽거나 꺾이진 않습니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재룡전기, 재룡산업,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송배전 안에서는 같이 가는 종목이 될 건데, 여기서 전선으로 보자라면은 LS일렉이라든지 대한전선도 포함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사실 전선단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재차 상승 가능성을 오늘 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변압기단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선은 좀 후발주인 성격도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조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단은 결코 한 방에 죽진 않습니다. 다만 수급 자체가 HD 현대일렉이 굉장히 좀 흔히 말해 빵빵하죠. 잘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어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송배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당분간 계속 좋을 거예요. 그러면 실적 시즌이 되었을 때 부각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 고점대 위치가 좀 많이 높죠. 그래서 이걸 끌고 가는 매매로 보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실 분들은 아예 조정이 깊게 나오니 전선 쪽이라든지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송배전단에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송배전뿐 아니고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보면은 일단 생산 쪽으로 보면은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이쪽이 당연히 생산 쪽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러면 미국향 플랫폼을 누가 갖고 있냐인데, 이거는 실리콘투가 갖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상단에서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꺾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 직전 고점 때까지는 상승 흐름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기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화장품 단에서는 실리콘투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되, 생산 단에서는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가 주도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VT라든지 브랜드 가지고 있는 마녀사냥 같은 애들, 이런 종목들은 사이에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추세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보시면서 작은 종목들, 브랜드 종목들은 트레이딩 뷰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식품도 봐야 됩니다. 오늘 식품이 또 너무 세죠. 특히 사조그룹이 너무 좋았는데, 사조 씨푸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사조 대림 같이
같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실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쪽은 제가 여러분들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너무나도 단기간 내에 급등을 해가지고 이쪽은 아무래도 트레이딩 좀 자신 있는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로 보자라면 CSC 푸드 이쪽이 아무래도 후행성으로 좀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예 트레이딩 뷰가 자신 없는 분들은 밑에 단 CJ 같은 종목 보셔도 되고 근데 사실 수출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라면 쪽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쪽 지금 사조그룹이라든지 CJ 푸드처럼 작은 종목단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 크니까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 삼양식품이라든지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온 농심 이쪽은 수출 데이터 계속 좋거든요. 물론 실적은 삼양식품이 훨씬 좋습니다. 농심은 아무래도 좀 마진율이 별로 높게 안 잡혀가지고 조정이 먼저 나왔는데 그러면 이랬을 때 두 종목이 같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매출 자체는 둘 다 크거든요. 이런 측면들 참고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여기는 식품주 중에 대장은 삼양식품입니다. 수출 데이터가 6월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런 측면들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송배전 화장품 식품주들을 좀 간략히 정리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들 말고 여타 사이드에서 이제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금방 올라갔다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데 좀 유의하셔야 된다. 실적주를 둔갑해서 실적주인 척하는 테마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간략하게 이유와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추천주 대한전선입니다. 제가 송배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전선단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또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LS 일렉이랑 대한전선이랑 마찰이 있긴 합니다만은 둘 다 좋은 모멘텀 보여줄 가능성이 많죠. 송배전이나 전선은 글로벌에서 잘하는 기업이 국내에 많이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에 따라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볼만한 가격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대한전선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이하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